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즐거운 겨울방학이 시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신나는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국의 여러 소식들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유학을 오려는 여러분들 또는 유학을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소식들 위주로 주요 일간지에 실린 뉴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여서 한국에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바로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선 선수는 빙상 월드컵 500m 4회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7일에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경기에서 36초 96으로 결승선에 도착을 해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 기록도 일주일 만에 뛰어넘은 기록이기도 하고 이날 출전한 20명 정도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36초대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서 굉장한 기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로 남자 500m에선 김준호 선수가 34초 07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이 정말 잘하는 종목인 쇼트트랙에서도 박지원 선수가 1000m, 1500m 혼성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서 3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박지원 선수는 이번 시즌 월드컵 4개 대회에서 금메달 8개를 담았다고 합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2026년 동계올림픽까지는 아직 시일이 좀 많이 남았죠. 하지만 이렇게 월드컵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축하드립니다. 오늘인 2022년 12월 21일은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제주도에도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좀 추운 날씨입니다. 특히 이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대가 높은 곳들이 많아서 빙판길이 되고 이 차량이 미끄러워져서 이 사고도 많고 사람들도 통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제주도가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 언제나 사시사철 따뜻하기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빙판길도 많고 무엇보다도 바람이 세서 매우 춥습니다. 남쪽인 제주도도 춥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 이 북쪽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곳들은 제주보다 훨씬 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춥습니다. 눈치채고 계셨죠? 정말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만으로도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1년 내내 빙판 위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우리 선수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의 빛나는 성과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맡은 일인 공부하는 것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3회 제주 비엔날레가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는 주제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삼성혈, 가파도, 미술관 옆집 제주,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6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55개의 팀의 작가들이 지금 선보이고 있는 165점의 대표작들을 관람하실 수 있는 아주 큰 행사인데요. 관련 내용이 12월 20일자 중앙일보의 기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광주 비엔날레와 부산 비엔날레라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알아주고 규모가 있는 그런 행사들이 이미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도 과연 비엔날레라는 것을 개최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은 제주의 차별성과 높은 전시 완성도를 갖춘 곳이기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이 제주에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자연과 생태계 보전에 더욱 관심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과 생명, 인간의 조화를 다룬 작품들이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독특한 전시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술 작품은 때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볼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작품을 봄으로써 눈을 호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도 있죠. 그래서 가까이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주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삼성혈 이런 곳들은 제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로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대중교통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학생들도 공항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내서 제주 비엔날레에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은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짬을 내서 미술관과 뮤지엄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 잠깐 미술관에 가서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어딘가 모를 창의적인 공기도 한껏 마시고 오면 기분 전환이 되어서인지 공부도 더 잘 되고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바쁘다고 미루지 마시고 이런 큰 규모의 특별전이 열릴 때에는 꼭 시간 내서 방문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흥미로운 뉴스를 발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안중근 의사라는 이 한국인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위인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에 대한 영화와 뮤지컬이 동시에 개봉한다는 소식이 조선일보 21자 신문에 실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영화와 뮤지컬이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동시에 개봉한다라는 소식도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이유는 영화에서 안중근 의사를 연기하는 배우가 뮤지컬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연기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배우 정성화 씨가 영화를 이미 찍었고요. 이제 뮤지컬 무대에서도 노래와 연기를 통해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영화는 촬영 중에 가장 좋은 테이크를 골라내서 이어붙여 만드는 감독의 예술이죠. 이 무대에선 구현할 수 없는 광활한 스케일과 영상미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연 배우의 클로즈업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뮤지컬에서는 영화보다 더 많은 노래들을 부를 예정이고요.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긴장과 이완의 몰입감을 주는 연출 그리고 조명 뿐만 아니라 영화에는 없는 군무와 오케스트라까지 함께하는 앙상블까지 제공되는 아주 창의적인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정말 많은 한국인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위인입니다. 그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군인 신분이었고 스스로는 군인 신분으로 적국의 장수를 처단한 당연한 일이라고 그의 업적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의거 이후에 일본군에 붙잡혀서 재판을 거쳐 결국 사형을 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작성이 된 일제의 보고서에도 그를 포부가 매우 크며 세계 대세에 통해 동양의 시국을 간파하고 있고 용량이 크며 사리에 통하는 대인물로서 대신의 그릇이 됨을 잃지 않았다라고 호평을 할 만큼 이 대단한 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업적은 별도의 영상으로 또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이번 기회에 영화와 뮤지컬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보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큰 일을 하고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사진 보고 계시죠? 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인 걸까요? 아니면 하늘로 승천하는 천사의 모습일까요? 다 비슷하긴 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세계 최고 장식 예술 박물관인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 입구에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유명 디자이너들에게 의뢰를 해서 크리스마스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 뮤지엄에서 특별히 크리스마스 트리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주인공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과 그녀의 남편 알버트 공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이 유행시키기 전에는 독일에서만 있었던 풍습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의 고향 풍습에 따라서 윈저궁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고요.
이것을 그린 그림이 전역으로 퍼져서 세계적으로도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행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디자이너인 박소희 씨가 신부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실루엣이 아주 아름답고 이 공들인 자수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새 신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작가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천사와 촛불을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기 위해 당장 런던으로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이 추운 겨울 날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즐거운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 계신 한국인들과 외국인분들은 제주도 여행 정말 많이 오셨었죠. 그만큼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아름다운 경관이 많아서 이 제주라는 곳이 휴가를 보내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여 많이들 방문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의 인증 등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국제보호구역 인증을 4개나 갖고 있는 이 국제적으로도 보호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최근 탐방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깨끗한 제주를 보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것을 도입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 20일자 기사에 내용이 실렸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오염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로서 해외의 유명 관광 도시들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추진하려는 방식은 방문객들이 숙박시설이나 전세버스 또는 렌터카 등을 이용할 때 일정 비용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인들이 버린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만 16년도 기준으로 연 한 558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고려하는 제주도의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분담금을 도입하는 결정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넷째 주에 주요 뉴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채널을 구독해서 다른 정보들도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